안 그리고 해결될 수도 있어. 안 되면 어쩔 건데? 일단 여러분 그건 극소수야. 저 뭐야 너가 수능장 가서 해야지. 그래프 그려야지. 쌤이 뭐 거의 끝나가요. 그래서 정적분 4개 하고 그 뒤에 거 정적분 활용까지 해서 그냥 빨리 끝내버립시다. 그래서 걔는 빨리 끝내버리고 그 질문은 언제 그래프 받아요? 그리는 거 예? 질문은 언제 받아요? 질문하지 않았냐? 안 했나? 근데 한지 꽤 진도만 됐는데. 네, 맞아요. 그래요? 잠깐만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오늘 진도를 다 나가버린 다음에 수요일에 질문만 할까? 근데 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아 수요일까지? 아니 그냥 오늘 다 나가는 거예요. 10단원이 18개. 답답해. 한 단어 정도 남았고 다음 시간에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그거 마저 나가고 다음 시간에 질문 위주로 많이 하면 되겠다. 오늘 굳이 다 나갈 필요 없이 한 단어 정도 나가봅시다. 한 10몇 개 정도? 유형 10몇 개 정도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한 유형이 몇 개 안 남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유형 마무리하고 질문 좀 하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토요일날 또 저 모의고사 학분 하나 한번 쳐보고 질문을 던져. 그렇게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저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 센 요거 마무리하고 나서 저걸 좀 드릴게요. 그래프 그리는 관련 문제를 해가지고 좀 드릴 테니까 그리는 연습 한번 해봅시다.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그런 류의 문제들 좀 연습을 해보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 풀면서 좀 연습을 해보고 걔들이 좀 익숙해져야 우리가 그 도함수의 활용 파트를 좀 잘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쪽 파트에서는 어렵게 내려면 사실 엄청 어렵게도 낼 수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미적분의 킬러가 주로 나오는 단원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번 시험에서는 그런 문제가 한두 문제는 나오지 않을까. 대체로 이제 학교마다 내신 문제에서 이제 그런 킬러스러운 문제가 변별력 문제로 한두 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요. 그래서 네. 네, 그렇겠지 아마. 보통은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그거를 풀어낼 수 있게 아니면 뭐 그거는 아니어도 뭐 나머지는 풀 수 있게 정도로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래프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프를 잘 풀어야 잘 그려야 문제가 풀릴 테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 셋 마무리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한 이번 주 하면 셋이 마무리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유형선은 좀 풀어놔야 걔는 이제 좀 약간 기본으로 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좀 풀어놔야 또 어려운 문제도 하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저걸 한번 해보자. 남은 거 정적분에 남은 거 유형이 지금 4개 남았죠. 15번까지 하지 않았나? 16번까지 했나? 15까지 했어요. 15까지 했죠. 그래서 16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 날이 꽤나 덥네요, 여러분. 쌤이 긴팔 입고 계셔서 더우실 것 같아요. 아니, 명확해요. 아, 긴팔이요? 네. 그럼 반팔 입으시면 되는 거 그니까요. 제가 어제 그 반팔에 반바지로 해서 저 어제 밤에 반팔도 긴 바지 입죠. 다시. 그 반팔에 반바지로 해서 저 어디였지? 무슨 호프집에 갔거든요. 호프집에 갔는데 거기가 약간 저 루프탑처럼 된 호프집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치킨에서 이렇게 먹는데 원래 여름 밤은 또 선선하니 괜찮잖아. 그래서 이제 괜찮겠다 하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그때가 한 6시쯤이었는데 해가 아직 덜 졌더라고. 근데 이제 해가 덜 지니까 그 햇볕 비치는 자리에 있으니까 덥더라고. 그래서 아 덥다 하고 있었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해가 졌어. 해가 지니까 또 춥대? 그래가지고 약간 거기 있는 이제 담요 덮고 이제 마시다가 왔죠. 그래서 약간 이 날이 그 뭐랄까 그 요새 일교차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나? 아직 완전 여름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가지고 밤에도 좀 추울 때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또 반팔 반바지로 하면 또 갈 때 춥지 않을까 하는 그 장갑이 챙기세요. 겉옷을 네? 겉옷을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 건강 조심하세요. 결론이 땡. 요새 일교차가 크니까 땡. 계절이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데 밤에는 아직 좀 쌀쌀할 때가 있어서 완전 여름 같지는 않고 지금 이제 약간 초여름 아니면 늦봄 같은 느낌? 그래서 막 낮에는 뭐 땀이 줄줄 나겠지만 네. 그리고 저는 보통 좀 그 수업을 늦게 하니까 나올 때가 그렇게 더울 때가 아니야. 부럽다. 출근 늦게 하시고. 여러분처럼 그 대낮에 돌아다니거나 이럴 시간대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천천히 바꿔가는 거죠. 그래도 반바지로 바뀌었잖아요. 좋은 시도긴 해요. 네. 자 여러분 저거 한번 해봅시다. 정적분으로 정해진 함수에 저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지? 0부터 넣어봐야 되죠. F제로 구해놓자. 그 다음 미분하겠죠. F 프라임이 갈 거고 T자리에 X가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뭘 구하라는 거냐면 극대값은이야. 극대값은 그러면 당연히 프라임에 뭘 해봐야 돼? 0 되는 값을 구해봐야지. 중요한 건 이제 0에서 파이까지다 라는 걸 살펴보시고 1 플러스 2 사인 x는 0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얘는 0 될 수가 없죠. 0에서 파이까지 사인은 항상 양수잖아, 그지? 0보다 항상 크니까 2배하고 1 더하면 항상 플러스야. 코사인 x가 이제 는0 되는 지점에서 일 텐데 코사인이 는0 되는 지점은 2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2분의 파이에서 이제 는0이 될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얘는 이제 증가하다가 감소하겠죠? F의 그래프가? 네. 당연히 극대값은 언제겠어요? 2분의 파이일 때 극대값이고 F에다가 2분의 파이 집어넣으시면 마무리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걸 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2분의 파이 집어넣어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지. 되세요? 그리고 이거에 이제 직접 계산을 할 때는 뭘로 계산하겠어요? 치환적분. 그쵸? 뭘 치환하겠어? 사인 t. 그쵸? 네. 할 수 있죠? 네. 그 뒤에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뭔가 이쪽을 생각보다 잘 못해서 뭔가 불안해가지고 그죠? 할 수 있죠? 사인 t 미분하면 코사인 t dt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접근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나머지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385 한번 가보자. x가 0보다 크대. 그 다음에 fx가 인테그랄 x에서 x 플러스 1까지다. 그리고 t 더하기 t분의 2다. dt다. 이거에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당연히 미분을 한번 해보겠죠. 얘는 뭐 집어넣을 건 딱히 없고요. 미분부터 한번 해보시면 얘가 x 플러스 1이 들어가고 x가 들어간 거의 차지. 되겠어? 누구는 하나 해줄까? 얘를 조그마한 함수를 gt라고 하면 얘를 인테그랄 해버리면
이 녀석의 부정적분에 x 플러스 1 들어간 거에서 이 녀석의 부정적분에 x 들어간 거가 될 거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g의 x 플러스 1에서 g의 x를 뺀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g의 x 플러스 1이라는 건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넣은 빼기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 이제 한번 보시면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니면 얘가 능량되는 걸 찾아보실 테고 그러면 날라갈 것이고 남는 거 한번 보시면 x 플러스 1로 통분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얘는 2x 얘는 빼기 2일 거니까 빼기 2x 빼기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짠. 해서 이제 얘가 능량되는 걸 찾아보겠지. 됐어요? x가 0보다 크다는 걸 준 건 어떤 걸 준 거겠어요? 사실 이거고 이제 플러스다라는 걸 만들어 준 거지. fx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지. 이건 거니까 x 플러스 1은 0보다 큰 범위에서 양수잖아, 그지? 그래서 분모가 0보다 큰 걸 준 거고 이 녀석이 보호 따라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얘 보호 따라갈 거겠죠? 그래서 이 녀석 보호 따라가 보시면 식이 이쪽으로 좀 와볼까? 네.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서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겠지. 되겠죠? 좋아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0을 여기쯤 잡아서 0보다 크다는 이쪽에서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양일 텐데 구하라고 하는 건 최소값을 구하라 인 거니까 당연히 언제가 최소겠어요? 1을 넣었을 때가 최소겠지. 그림 보시면 파악이 가능하고 이제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무리되는 문제입니다. f를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겠지. 접근 가능하실 테고 맞죠? 넣어서 계산하시면 이제 마무리되겠죠. 이렇게 가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389번. 네, 가볼게요. fx가 저렇게 생겼대요. 우와. 자, 이거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하고 하고 해서 이것이 얘를 구하라는 문제다. 가볼까? 이거 부정적보다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예전에 많이 했던 그 미분 계수구죠. 공식이고요. h분의 1이 있을 텐데 h분의 1은 뒤로 빼고 여기다가 이제 뭘 만들어 주겠어? 이거 만들어 주겠지. 그렇죠? 그럼 이걸 하면 뭘 해준 거야? 2h를 해준 거잖아. 그래서 2h를 여기 만들어 주시면 되고 리미트 h가 0으로 가니까 얘 f게 뭐야? 라지 f 프라임에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2 f 2분의 파이잖아. 짠! 이제 얘만 풀면 되겠습니다. f 2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2 하는 거는 2분의 파이는 여기다가 2분의 파이 넣어서 이 인테그랄만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렇지? 이 인테그랄을 어떻게 계산할래요? 사인 2t하고 사인 t dt니까 둘을 옮겨서 네? 사인을 하나 꾸며서 코로 만들고
저 분해해가지고 코세제곱. 잘하네요. 그쵸? 그렇게 하면 되겠지. 네? 안 써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주려고요. 그래서 지웠잖아요. 이렇게 하겠지? 사인 2t를 분배를 안 하고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될 수도 되긴 한데 분배를 대각공식 쓰면 말이다. 이거잖아. 그래서 얘를 치워가면 되잖아. S라고 할까?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여기 2분의 파인 걸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코사인 t dt가 이렇게가 다 ds로 바뀌고 인테그랄하고 여기 ds 이렇게 되고 사인 t 자리에는 전부 다 s로 딱 바꿔버리시면 2s에 s 플러스 1에 ds 그죠? 오케이? 왜요? 뭐요? 시원적분 예쁘게 코사인 t dt 그리고 사인 t를 전부 다 s로 바꿨잖아. s 그러면 s로 전부 다 이 식이 다 표현이 됐잖아. 그리고 이제 이 구간만 정해주면 된다고. S로 하니까 너무 사인 같아요. 헷갈려요. 아 진짜 쓸데없는 걸로 지금. 그래서 여기고 2분의 파이 집어넣으시면 이제 1 이렇게 되니까 요거 이제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다항 함수니까 적분할 수 있죠. 그렇게 가는 문제였어요. 이게 치환적분. 치환적분 잘 보이시죠? 이 정도 치환적분은 보였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보였지? 근데 그거 어떻게 보여요? 어? 그거 어떻게 보여요? 그냥 코사 많이 나오면 좀 해보는.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되지. 봐봐, 약간 이 생긴 모양이 말이다. 생긴 모양이 말이다. 그냥 우리가 익숙한 뭐 이렇게 쉽게 알고 있는 바로 적분이 되는 모양이 아니잖아. 마치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기한 모양도 생각을 해보고 그냥도 생각을 해볼 텐데 기본적으로는 사인이 많이 나오니까 약간 치환적분인가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치환적분이면 당연히 사인 미분했을 때 우리가 이제 코사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지. 그지? 그러면 사인 2x 안에는 코사인 들어있지. 그지? 2사인 t 코사인 t니까 사인 2x 안에 저기 코사인이 들어있으니까 얘 이제 적분하면은 요거 이제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제 딱 해버리면 예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사인 치환했을 때 얘를 미분한 코사인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치환이구나 하시면 되는 거지. 됐어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그래서 저 정도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제 삼각에 치환할 때는 약간 사인이 있으면 코사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코사인이 있으면 사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잖아. 그 치환적분이라고 하면.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보시면 잘 보일 거예요. 해볼게요. 리미트. 들어갈 때. 여기다가 저 이거 얘도 뭐 우리 그 예전에 많이 해봤던 그래도 뭐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또 해볼게요. 모양이 예쁘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F라고 하자. 선생님. 네? 저렇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똑같은데. 답이 안 나와요? 네. 답이 맞아. 죄송해요. 맞아. 맞대요. 아이씨 너 자꾸 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답이 3분의 10이라고? 마이너스 2가 아니야? 자, 합니다. 네. 갑니다. 그리고 애초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니까요. 생각을 해봐라. 380. 어?
벌써 마이너스가 나오면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0에서 1까지인데 무조건 양수지. 죄송합니다. 해주시면 다 예? 해주시면 안 네? 돼. 해주시면 다 해주시면 안 돼. 싫대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해봐라, 이런 거. 아유, 정도 계산도 지금 해달라고 합니다. 좋아하세요. 네? 손못 빼고. 네. 여러분, 이 그런 거 아시죠? 말이었나? 당나귀였나? 그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여줄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세요?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소였나? 맞아요. 소였던 것 같기도 하고. 소인 것 같아. 마른 쪽인데. 뭐 아무튼 그런 거야. 뭐 소나 말이나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이 강사의 역할은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이렇게 먹으면 된다까지야. 물을 마시는 건 여러분이지. 안 그래요? 그냥 직접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아 이렇게 해서 먹는 거구나. 터득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걸 다 떠먹여주면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려고. 운동도 마찬가지야. 그 PT 하는 사람도 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운동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고. 좋은데. 운동을 대신하면 그 사람 근육만 생기겠지. 자, 합니다. 이거 라지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파이백이 x가 있는데 요거 뒤집자. 요렇게 하는 게 낫겠지. 알았어. 마이너스 앞으로 딱 끄집어내시면 될 테고. 리미트 x가 파이로 간다가 있으니까 너무 익숙한 라지 f 프라임의 파이다 이렇게 될 거고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겠지. 됐나?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요 녀석은 마이너스 f 파이겠죠. 여기다가 이제 파이 집어넣고 마이너스 하시면 끝납니다. 너무 쉽죠? 이런 게 제일 쉬운 것 같아. 막 이게 콜라보라고 만들어놨는데 사실 그다지 복잡할 게 없잖아요.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뒤로 넘어가세요. 오늘 할 거는 저 구분구조법인데 구분구조법을 여러분이 뭐 한 번씩은 다 했겠죠? 그러니까 예? 이게 제일 어렵던데. 아, 예, 맞아요. 구분구조법 좀 어렵죠. 네, 좀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분구조법을 예전에 그래도 여러분 그 진도 나갈 때 다 했을 거 아니야, 그지? 했잖아요. 했어. 기억이 안 나. 구분구조법을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유도를 해줄 수는 없어요. 설명이 꽤나 길고 해주세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을 이해시켜 주려면 시간이 모자라. 토요일날 시험을 안 보고. 우리는 지금 유형설을 하고 있잖아. 유형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 여러분이 납득을 하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납득을 하는 건 처음 이제 겨울방학 때 개념적으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아무튼 나갔겠죠? 그지? 처음 개념을 들은 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한 번도 안 듣고 온 사람 없잖아요. 한 번도 안 듣고 온 사람은 아마 별로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다 들었을 거라서 그거를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 우리 뭐 뒤에 저 뭐야 이거 유형 다 풀고 나면 이제 컨설도 좀 풀어보고 뭐 연습도 좀 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형서 할 때는 개념 뭐 요거 요런 거 있었지 하고 확인하고 요거 요렇게 쓰는 거야 정도 이제 활용법 정도 봐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래 뒤에 거 이제 문제 푸는 거를 고민하는 단계죠. 그래서 구분구조법은 다들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엄청 복잡하게까지 하지 않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봐봐. 구분구조법인데 F가 이렇게 생겼어. 구간이 이렇게 있어. 우리는 어떤 걸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만큼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이 고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 약간 어떨 때냐면 약간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신전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수학 이거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 사람. 근데 고대에는 삼각형의 넓이나 사각형의 넓이 정도는 정의가 되어 있었지만 원넓이 같은 거는 아니면 또 원 정도까지는 정의가 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F의 넓이까지는 이제 제대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고대 사람들은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곡선과 비슷한 곡선을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에 끼워 맞춰서 문제를 풀어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n등분을 합니다. n등분을 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래 b-a였을 텐데 얘를 n등분을 하게 되면 요거 하나는 n분의 b-a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n분의 b-a다 요걸 한 칸을 가시면 되고요. 무점의 적용은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n분의 b-a를 두 칸을 가면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러면 이제 얘가 한 여기쯤 오면 a에다가 n분의 b-a를 n칸 오게 되면 n 날리면 빼기 플러스 a 날라가면 b 딱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사각형을 만듭니다.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요. 요거까지 이렇게 딱 만들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들을 구해볼 거야. 직사각형 넓이는 알죠?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를 구할 건데 가로 길이는 뭐냐면 항상 n분의 b-a가 가로 길이지. 그래서 n분의 b-a가 가로 길이고요. 세로 길이가 요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요 a 더하기 n분의 b-a를 f에 집어넣은 값과 같이. 그래서 f에다가 a 플러스 n분의 b-a를 집어넣은 값과 같다. 그지? 그러면 그 다음 사각형은 n분의 b-a가 가로 길이고 f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냐면 요 두 번째 녀석을 집어넣은 거랑 같이. 그래서 a 더하기 n분의 b-a가 두 칸이다. 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n분의 b-a에다가 해서 f의 제일 마지막은 쟤를 집어넣겠지. b이긴 한데 얘를 이렇게 쓰자. n분의 b-a에 n이다. 얘를 집어넣은 거랑 같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저 사각형들의 넓이고요. SN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어떤 개념만 딱 추가가 되면 저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어요? 리미트. 극한 개념만 추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얘를 무한대로 쪼개게 되면 저 사각형의 넓이들이 점점점 곡선에 다가간다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잘 봐. 요게 있죠. 요거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확대를 했다고 한번 봐봐. 확대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곡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사각형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겠지? 이거를 좀 더 쪼개는 간격을 더 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얘보다 더 잘게 쪼개게 되면 사각형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렇게 이제 잘게 쪼개게 되면 이 사각형이 다른 색깔로 할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원래 있던 사각형보다 한 번 더 잘게 쪼개게 되면 좀 더 곡선에 더 가까워지지. 이만큼이 더 없어지는 거니까 이만큼만큼 곡선의 길이와 이 넓이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더 잘게 쪼개면 또 반으로 쪼개서 또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갈 거고 얘도 이렇게 가니까 이만큼이 또 없어지면서 곡선에 더 달라붙게 되고 이런 건 거지. 그래서 얘를 무한대만 쪼개게 되면 이 SN의 넓이는 우리가 원하는 저 녀석의 넓이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고대 사람들의 어떤 그 가정이었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이걸 이제 시그마로 쓸 수 있죠. 더하기 꼴이고 하나씩 늘어가는 거니까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b-a는 공통이고 얘를 이 뒤로 뺄게요. 이거 여기 시그마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건 얘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얘들. 그쵸? 그러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F에 A 플러스 n분의 b-a에
k가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게 뭐지? 정적 일반화된 거죠. 됐어요? 됐습니까? 이거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 n분의 b-a를 이 거리를 그냥 p라고 해버리면 이 식은 다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a 플러스 n분의 p의 k 더하기 n분의 p 그래도 똑같이 a에서 b까지 fx dx겠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구분구조법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구분구조법이 이제 원리는 이렇게 되고요.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도 볼 수 있냐면, 아하, 이런 거에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정적분의 값이 나오는 거니까 이 정적분을 우리가 이 리미트하고 시그마의 계산에 이용을 해서 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시그마로 되어 있는 식을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다. 리미트 시그마로 되어 있는 식을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적분 구간을 그 적분 변수 있죠, 변수.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 모양을 한번 잘 보시면 말이죠. 모양을 한번 잘 보시면 재밌는 게 왼쪽이랑 오른쪽은 대응관계에 있습니다. 대응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시그마에서 k는 1부터지, 그지? k는 1이라는 거 알겠어요? 여기 시작하는 데잖아, 그지? 그리고 n까지라고 하잖아. 이 1부터 n까지라는 저 녀석은 여기서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이 아래 끝과 위 끝을 그대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1부터 n까지는 a에서 b까지 요건 거야. 그래서 k에다가 1하고 무한대로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요게 되는 거고 n 집어넣고 무한대로 보내면 b가 되는 거야. 그니? 그리고 모양 한번 보시면 요게 f죠? 요게 f잖아. 그러니까 요게 뭔 거야? x인 거야, 그렇지? 이만큼을 x로 보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뒤에 있는 이 n분의 p는 뭘까요? 여기 dx에 해당하는 거예요. 됐어요? 잘 생각을 해봐라, 얘들아. 아니, dx가 뭐였지? 우리 예전에 dx 정의했었지. dx가 뭐니? x의 극소 변화량이지. 제가 그런 걸 정의했었나요? 언제 했지? 정말이지. f가 이렇게 생겼고요.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단 말이야. 아, 여기 x1, x2 들어가볼까? 선생님 방학 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방학 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수투 때 하는 거야. 수투 때. 수투 여러분, 때는 미운 처음 배울 때. 다 없지 않나요? 다 없지 않았나요? 아니, 니네가 뭐 어디서 배웠든 간에 이걸 한다고. 네. 정의 어디서 배웠든 간에 이 정의 정도는 한다고. 자, 봐라. 우리가 이거에 평균 변화를 하잖아. 평균 변화를 뭐라 그러니? 델타 x하고 델타 y잖아, 그렇지? 맞지? 평균 변화를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표현을 하지. 그리고 이 녀석을 리미트 해가지고 뭐 하죠?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 이게 미분 개념이잖아. 도함수. 그죠?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지? f'이지. f'인데 얘를 뭐라고 써? 그지? dy dx.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델타 x가 0으로 가게 되면 이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말은 이 간격이 굉장히 작게 줄어든다는 말이고요. 그럼 이 y 변화량도 굉장히 같이 작게 줄어들겠지. 그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말은 요 미소 변화량분의 미소 변화량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거분의 이걸 얘기하는 건데 x의 미소 변화량을 뭐라고 그러냐면 dx라고 하고요. y의 미소 변화량은 dy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 델타 x가 dx가 되는 거고 이 델타 y가 dy가 되는 거야. x의 미소 변화량, y의 미소 변화량. 그래서 이 녀석이 의미하는 거 뭐냐면 x의 미소 변화량이라고. 오케이? x의 미소 변화량인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제 이 녀석이 여기 이제 해당하는 거죠. 가로 길이지. 그지?
요게 이제 모양을 한번 보시면 요 fx가 해당하는 녀석은 세로길이고요. 여기 dx라는 것은 x의 미소 변화량이니까 얘는 가로길인 거야. 그러니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대응되는 관계라고.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세요? 얘가 이제 세로길이 대응되는 거고 요게 가로길이 대응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아하. 그래서 이게 구분구조법에서 요거를 요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건데 대응되는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얘를 요쪽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됐나?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가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있지? 그럼 F 해가지고 요 녀석을 이제 우리가 X로 볼 거야. 그치? X로 볼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이 n분의 pk 이렇게 있고 n분의 p 이렇게 있을 때 우리 구분구조법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딱 대응되는 녀석이려면 얘가 가로길이고 얘가 세로길이가 되려면 같은 구간에 관한 내용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같은 구간이다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요 n분의 p랑 요 n분의 p가 같으면 돼요. 오케이? 요 n분의 p랑 요 n분의 p가 같으면 돼. 그래서 보시면 여기 n분의 p, n분의 p가 같으니까 내가 같은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 이제 n분의 p를 dx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테그랄로 바꿀 건데 이제 이 인테그랄을 바꾸는 부분은 어디냐면 요 부분을 하는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을 하는 건데 자 우리 요 네모만큼을 x로 보내기로 했죠. 그리고 이 인테그랄은 x에 관한 범위지. 그러니까 요 네모 x, x에 해당하는 요 네모에다가 k에 1 집어넣고 n 무한대로 보내는 것과 k에 n 집어넣고 n 무한대로 보내는 거 요 두 가지를 체크해보면 되는 거예요. 시작하는 점은 k에 1부터니까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n분의 p죠. 근데 n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이야? 아닌가? a로 가겠지. 뒤에 게 0으로 가버리니까. 그죠? 두 번째 k에다가 n 집어넣으면은 n에서 날라가면 a 더하기 p죠. 근데 n 무한대로 가면 n은 어차피 없어졌으니까 a 더하기 p까지 가겠지. 됐니? 이 a 더하기 p가 뭐야? 반경을 p라고 했으니까 a에서 p만큼 가면 얘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b가 되는 거야. 맞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가 리미트 시그마 보고 인테그랄로 바꿀 때는 이렇게 바꿉니다. 이까지 이해되시죠? 이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기본이에요. 얘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저거 한번 해볼게요. 네. x를 말이죠 여러분. 리미트 시그마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를 무조건 이 통째로를 x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x를 정할 수가 있냐면 x가 범위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띵띵띵띵 갈 건데 이 변하는 녀석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약간 요렇게를 x로 볼 수도 있어. 요렇게를 x로 볼 수도 있어. 얘를 x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봐봐. 얘가 x가 되니까 a 더하기 x가 되지. f의 식이 바뀌죠? a 플러스 x로 바뀌겠지? 따라오세요? 그리고 어차피 이 x 안에 n분의 p 있고 n분의 p 있으니까 이 간격이랑 간격이 같으니까 같은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얘는 그냥 dx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p 똑같네 하고. 됐니? 그런 다음 이 구간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는 이만큼을 x로 와서 이 구간을 했을 텐데 요번엔 요만큼을 x로 볼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다시 봐봐. 요 네모, 요 주황색 네모에다가 k에 1 집어넣으면 n분의 p지. n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a는 요 x 안에 안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x만 보자면 0으로 가는 거야. 맞지? 그 다음 n 집어넣으시면 n 날라가니까 p지. p인 거야. 이해되니? 이해되세요? 그래서 똑같은 식을, 똑같은 리미트 시그마 식을 어떤 걸 x로 보느냐에 따라 식을 다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지난 시간 했지? 지지난 시간쯤에 했을 텐데 이게 뭐지? 일로 가는 게 무슨 의미죠? x축으로 빼기의 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기억나세요? 구간이 a에서 a 더하기 p인데 이 녀석을 전부 다 들어서 x축으로 빼기의 만큼 밀면 구간이 0에서 p로 바뀔 것이고 얘가 x축으로 a 빼기의 만큼 갔으니까 a 더하기 x가 되잖아. 맞지? 그러면 전부 다 x축으로 빼기의 만큼 밀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a에서 a 더하기 p까지를 하나 다 왼쪽으로 옮겨가지고 a에서 p까지를 하나 0에서 p까지를 하나 같은 넓이일 거란 말이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화장실. 하나만 더 가자. 한 개 남았거든요? 대박인데. 한 개 남았다. 한 개.
자 보세요. x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x를 이렇게 줄일 수 있다면 x의 최소 단위는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디까지 줄여볼 수 있냐면 여기까지 줄여볼 수 있어요. 이렇게 n분의 k도 이렇게 얘만 x로 볼 수 있습니다. n분의 k만 x로 보시면 인테그랄이 어떻게 되냐면 f 해가지고 이 초록색 n분의 k만 x면 a 더하기 px가 되고요. px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x 앞에는 p가 없지. 우리는 n분의 k만 우리가 변하는 이 x로 볼 거니까 이 녀석과 똑같은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p는 여기 안 들어있기 때문에 p는 그 얘랑 대응되는 게 없고요. n분의 k랑 대응되는 건 n분의 1만 대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분의 1만 dx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남는 p는 어디 가냐? 여기로 오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n분의 k 여기에다가 이제 k에다가 1 집어넣고 n 집어넣어 보시면 1 집어넣으면 n분의 1 무한대로 가면 0 여기다가 n 집어넣고 무한대로 보내보시면 1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우리 얼마 전에 했죠? 지지난 시간에 했지? 기억나니 얘들아? 이거 뭐지? 압축하는 거잖아. 인테그랄 압축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뭐야 이게? 자 0에서 p까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이 인테그랄을 하는 거랑 뭘 하냐면 얘들을 이렇게 압축을 해. 그래서 압축을 해서 이렇게 잘라. 그래서 0에서 1까지로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면 이만큼의 넓이하고 원래 이만큼의 넓이랑 얘를 압축을 했을 때 이만큼의 넓이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겠어요? 압축한 배만큼 차이가 나겠지. 몇 배 압축했어? p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p배 압축했단 말이지. 이해가 돼요? 네. x 앞에 붙어 있는 수만큼 압축하잖아. 그래서 f의 a 더하기 x보다 a 더하기 px는 p배 압축된 녀석이란 말이지. 그러면 p배 압축된 녀석이니까 얘랑 얘는 얼마 차이가 나? P분의 1 p배 차이가 나지? P배 그러니까 요 녀석에다가 뭘 곱해야? p를 곱해야 얘랑 같아지는 거야. 이해되니? 네. 얘 얼마 전에 했던 네 그 압축 여기까지 하면 fx 이제 인테그랄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꾸는 그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됐어요? 여기 이제 구분구조법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 야, 뭐 얼마나 오래 했다고? 자, 해볼게요. 구분구조법 다 했습니다. 아 끝났다. 신나시죠? 조금. 모든 걸 이제 다 유도할 수도 없고요.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면 될 듯 하고 예전에는 그 리미트 시그마와 인테그랄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저 뭐야?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원래 옛날에 원래 그 정적분의 기본 정리 있죠. 우리 정적분의 기본 정리가 원래 이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되지? 는 뭐 아마 수투를 하실 때나 아니면은 뭐 이거 미적분에서 정적분 다시 하실 때 아마 증명들을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저렇게 되나보다 라고 해서 이제 기본 정리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쓸 수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분구조법 아까 x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구간과 뭐 압축이 되냐 뭐 아니냐에 따라 또 뒤에 숫자가 붙냐 안 붙냐 뭐 이런 게 달라지니까 그거 봐주시면서 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한번 볼까요? 나머지는 쉬우니까 한번 가봅시다. 구분구조법이 어렵고 뒤에가 별로 어렵지 않죠. 접촉 사이의 넓이 저거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냥 전체 절대값 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가시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다 구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수투 때 했던 것들이니까 지나갑시다. 입체도형의 부피를 한번 볼 텐데 입체도형의 부피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A, 여기를 B 해가지고 약간 인테그랄로 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얘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요. 자, 반으로 자른다기보다는 X에서 이렇게 동강 내면요 이 단면이 있겠죠 이렇게. 그 단면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X일 때 잘랐을 때 이 단면을 SX라고 한다면 인테그랄이 A에서 B까지 SX dx라면 뭐가 나오겠다? 부피가 나오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아시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이게 약간 이제 가로 길이잖아. 그치? 여기서 보시면 이 x라는 거 요만큼의 간격의 길인 건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인 거냐면 얘를 이렇게 해서 요만큼의 간격이 나오도록 이렇게 옹기종을 하나 만들면요. 이렇게 하는 게 옹기종을 하면 요 dx가 의미하는 건 요거의 높이가 되겠지. 그리고 요 sx라는 건 단면의 넓이잖아. 단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뭐야? 단위 부피가 나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x일 때 단위 부피. 그걸 a에서 b까지를 하시면 뭐가 나오는 거야? 당연히 부피가 나오겠지. a에서 b까지의 부피가. 됐나요?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그 차원 아시죠, 여러분? 차원. 점이 있고 걔를 느리면 선이 되고요. 선을 이렇게 선 두 개를 크로스를 하게 되면 면이 되잖아. 그래서 면을 이렇게 밀면 뭐가 돼? 높이가 되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를 적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테그랄 전혀서 길이를 적분을 하게 되면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넓이인 녀석을 적분을 하게 되면 부피가 나오게 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간다고 생각하시면 받아들이는 게 별로 안 어렵지 않을까? 그지? 방향이 하나씩 더 생겨가지고 이제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됐어요? 길이만 있는 녀석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넓이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리고 넓이만 있는 녀석을 이렇게 밀면은 부피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 이게 이제 부피의 개념이고요. 뒤로 넘어가 봅시다. 곡선 거리 한번 해볼 텐데, 우리 이거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저 움직인 거리 이런 것들은 보시면 다 수트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얘는 어떨 때죠? 방향이 하나밖에 없을 때. 방향이 하나밖에 없어서 플러스는 양의 방향, 마이너스는 음의 방향이고 직선 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에 따라 인테그랄을 저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 나오는 그 2번은 뭐냐면 좌표평면이야. 그러니까 방향이 하나가 아니야. 따지자면 X방향 움직임이 있고 Y방향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X방향 움직임도 있고 Y방향 움직임도 있으면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떻게 나눠서 생각을 해? 이렇게 X하고 Y를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녀석을 이제 구하잖아요. 기억이 나시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을 어떻게 해? dx dt를 구하고 여기를 어떻게 구해? dy dt로 구하죠, 그죠? 해가지고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데 이 녀석의 b의 크기는 루트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갔던 거 기억나세요? 아하, 이렇게 갔던 거고 이 녀석을 이제 뭘 하면 저 속력을 인테그랄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인테그랄을 하시면 A에서 B까지 이렇게 인테그랄을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동 거리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이제 이동 거리.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평면 위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x 방향의 움직임을 주고요, y 방향 움직임도 주니까 x를 t에 관한 식, y도 t에 관한 식 이렇게 줄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미분하면 이제 x 방향 움직임 속도, y 방향 속도 걔네들을 이제
루트에서 그 벡터의 크기를 구해보시면 속력, 그 속력을 인테그랄 하면 이동거리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고요. 뒤로 한번 가볼까요? 뒤로 가보시면 곡선의 길이인데 곡선의 길이도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 얘도 보시면 이제 이 식이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곡선의 길이라는 건 평면 위의 움직임이잖아. 그치? 그래서 평면 위에 얘가 이동한 거리라는 거가 우리가 평면 위에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곡선의 길이에 해당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곡선의 길이는 똑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 녀석이 매개분수로 나타나져 있다면 평면 위에 있는 함수, 평면 위의 함수가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 평면 위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A에서 B까지의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지.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시면 이 공식을 써서 이제 풀면 되는 건데, 왜냐면 평면이 움직임이니까. 만약에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x 방향의 이제 함수와 y 방향의 함수를 이렇게 둘 다 주어져 있다면 이 녀석을 뭘 쓰면 되는 거야? A에서 B까지는 아니고 x가 요거고 이제 t가 A에서 B까지겠지? 그래서 t에다가 집어넣으시면 FA부터 이렇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잠깐만. 역함수네. x값이 a에서 x값이 b까지인 거잖아. x값이 a가 되려면 이 t값은 그때 t값은 뭐죠? x값이 a가 되려면 그때 t값은 뭐지? f 역함수죠. 이렇게. 아무튼 얘는 그냥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주어지기보다는 t의 범위를 주니까, 그럼 t의 범위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요 안에 있는 요 식이 중요하죠. 요거 쓰는 거죠. 그래서 dx dt는 f 프라임 t니까 요거에서 dt를 하시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t 이렇게 x 방향, y 방향이 따로 t에 관한 함수로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뭐만 있는 거야? y는 fx만 있는 거잖아, 맞지? 그렇죠? y는 fx만 있는 거잖아. y는 fx만 있다는 게 어떤 의미죠? y랑 x 사이의 관계식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서 t 역할을 하는 게 x 역할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t가 x 역할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y는 fx에서 이렇게 해서 이 인테그랄이 이렇게 요 녀석의 미분, 요 녀석의 미분이니까 이거 미분해 보시면 1, 이거 미분해 보시면 f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A에서 B까지의 곡선의 길이 공식이죠. 뭔가 다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듯해? 저거 왜 F 역함수 B랑 왜 A예요? 보통은 범위를 t 범위로 주긴 해요. t 범위로 주면 dt니까 이제 여기는 그냥 t가 뭐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잡았잖아. 그러면 여기가 x일 거 아니야, 맞지? x의 범위가 a에서 b까지인 거잖아, 맞지? 근데 x는 ft란 말이야. x가 a라는 말은 a가 ft라는 소리니까, 대신 우리는 dt에 대해서 접근을 할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t에 관한 구간이 와야 되잖아. 그래서 a가 ft면 t는 이라고 하면 뭐야?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x 범위를 주고 이 dt에 관한 접근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보통은 t에 관해서 아마 줄 겁니다. 이렇게 매개변수로 나타냈을 때는 보통 이제 t가 뭐 알파에서 t가 이제 알파에서 베타까지 뭐 이런 식으로 주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런 식으로 오면 되지.
이게 이제 곡선의 길이에 관련된 공식들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게 요거지. 됐나요? 됐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뭐 구체적인 증명까지는 다 해보진 않고요. 인식 확인하는 정도로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배우셨죠? 했을 거 아니야. 했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한 것들은 보통 기억을 잘 못하더라. 근데 이게 마지막 단원이라서 기억을 잘 못할 수 있는데 그냥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저거 공식 외워둬야지 하시면 돼요. 외워두고 쟤를 써먹어야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깜깜 이제 뒤에 거 그래서 한 10개 정도 해보자. 약간 4개쯤 했으니까 10개, 11개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이 6월을 좀 잘 치셔야 되는데 오. 그러면 부족했구나. 부족했구나. 좋겠다고요. 좋겠다고요? 네? 좋겠다고요? 네, 좋겠다고요. 뭐가 좋아. 대박 좋겠다. 아니 니들 시험 잘 치면 좋지. 잘치는 네. 무슨 소리야? 아니 왜 저리지. 알 수가 없고. 부정적이야. 부정적이구나. 죄송합니다. 한번 해볼게. 됩니다. 이거 약간 n제곱분의 k를 약간 n분의 k하고 뒤에 n분의 1을 이렇게 분리한 거는 어때요? 분리하시고 우리는 어떤 걸 x로 잡을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럴로 바꿔서 계산을 할 거야. 어떤 걸 x로 잡을 거냐면 그냥 요거를 그대로 x로 잡으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x로 잡고 인테그랄을 만들어 볼게. 근데 n분의 k를 x로 잡았으니까 얘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x가 되겠죠. 됐나? 자 그러면 인테그랄 이렇게 해서 요 주황색 네모에다가 k에 1 집어넣고 k에 1 집어넣고 무한대로 n은 무한대로 보내시면 0부터가 되고요. k에 n 집어넣고 무한대로 가면 1까지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x. 그럼 뒤에 있는 이 n분의 1은 n분의 k랑 딱 거리 맞춰보시면 k 앞에 1 붙어 있잖아. 여기 1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dx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인테그랄 여기서 여기까지 xfx니까 여기다 x 곱하시면 되죠? 뭐랑 같아서 dx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되잖아. 앞에 요 녀석이 요 앞에 있는 녀석이 보통 이제 n분의 k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 이렇게 p 같은 게 숫자가 붙어 있는데 뒤에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n분의 p가 있어야 돼. f 앞에 이제 이런 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숫자하고 요 숫자가 이제 같은지를 보시고 같으면 얘가 dx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여기는 이제 n분의 k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사실 1이 붙어 있다고 봐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n분의 1이 있으니까 짝이 맞는구나 하고 dx로 바꾸시면 된다. 됐어요? 오케이? 만약에 얘가 n분의 2k였어. 그러면 뒤에는 뭐가 와야 되겠어? n분의 2가 와야 된다. 오케이? 그 얘기예요. 1244 한번 봅시다. 저거 시그마로 바로 고쳐볼게요. 이거죠? 시그마로 바로 고치면 이걸 x로 보자. 됐어요? 해볼게요. 인테그랄. 자, 1부터 n까지 한번 해볼게요. k 자리에 1 넣어봐. 그러면 3 더하기 n분의 1이지. n 무한대로 가면 뭐가 돼? 3 더하기 빵. 그냥 3이죠? 아하. 그 다음에 n까지니까 n을 k 자리에 n 넣어봐. n분의 n이니까 4죠? 4까지. 되죠? 그리고 얘가 x니까 x 3승. 그리고 n분의 k, n분의 1이니까 dx.
돼요? 되시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할 수 있죠? 849 부분구조법이라 까지 AK, BK AK, BK 자, 이거는 없으면입니다. 해볼게요. 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금 몇 등분했어? n 등분했지. A1부터 A2 땡땡땡 AN까지니까 n 등분을 했을 거 아니야, 맞지?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간격은 얼마야? 2간격이지. 왜? 여기가 8이니까. 여기가 8이니까 이 녀석이 y는 x 3승인데 8 나오려면 여기는 2여야 하잖아, 맞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인데 n 등분했으니까 요거 한 칸이 얼마겠어요? n분의 2씩이겠지?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구하는 이 A1, B1의 길이는 얼마겠어요? n분의 2의 3승. 얘는 뭐겠어요? n분의 4의 3승. 그러면 우리가 여기 K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 녀석의 길이는 얼마일까? 2K의 3승인 거 아시겠어요? n분의 2씩가잖아. 그럼 K칸 가면 n분의 2가 K칸이잖아. n분의 그러면 2K지. n분의 2씩 가면은 K칸이 왔으면 K칸이 오면 n분의 2K잖아. 걔를 집어넣은 거니까 세제곱이지. n분의 2K의 3승. 됐지? 그럼 이 AK, BK라는 녀석은 n분의 2K의 3승이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인테그랄을 이제 한번 바꿔볼 텐데 어떤 녀석을 x로 보고 싶어? 얘가 x로 보면 딱 예쁘겠죠? 그래서 얘를 x로 봅시다. 그러면 x 3승 요렇게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k는 1부터 n까지예요. 1부터 n까지니까 1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 1 집어넣으면 n분의 2, n 무한대로 보내면 빵. 그 다음에 k 자리에 이제 n까지니까 n 집어넣으면 n분의 2n이니까 2. 여기다 2까지 되니? 그리고 뒤에 봐야 되는 이 dx는 얘가 이제 해당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는 n분의 k 앞에 누가 붙어 있어? 2가 붙어 있지. 그쵸? 그럼 얘가 dx가 되려면 지금 구간이 안 맞잖아. 얘는 1이고 얘는 2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만들어주면 되지. 2를 만들어주고 뭐 해야 돼? 2분의 1을 해줘야지. n분의 2로 바뀐 녀석은 dx로 가고 저기 있는 2분의 1은 어디로 와? 여기로 오면 되겠죠. 네? 애초에 n분의 2등분 했으니까 n분의 1이 아니라 n분의 2 아니에요? 어떤 거요? n분의 2를 n만큼 등분했다는. 아니 식 자체가 n분의 1인데요? 네? 구하라고 하는 식 아 진짜요? 진짜네. 제일 밑줄 구하라고 하는 식이 n분의 1이잖아. 오케이. 예. 그냥 이걸 보고 우리가 인테그랄을 만들었으면 n분의 2로 만들었겠지. 구하라고 하는 식은 요걸 줬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할 수 있을 테고 들어가 봅시다. 구분무조법. 나름 또 재미가 있죠 구분무조법. 아 그래요? 고대인으로서 수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짜증날 것 같아. 왜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고대인이 수학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의 그 신분이 아마도 귀족일 테고 먹고 사는 걱정이 없으니까 수학이나 하고 있겠죠? 할 게 얼마나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노비 같은 거였으면 뭐 수학 그런 걸 하겠어요? 일을 하다가 바쁘겠지. 근데 뭐 그런 말도 있죠. 그 옛날에 조선 시대 왕을 할래, 현대 일반 서민을 할래라고 하면 왕보다 서민이 낫지 않나 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 하는 것보다 서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워라벨이 왕보다 뭐라벨이요? 네, 워라벨이요. 현대 서민이 훨씬 더 좋을걸? 그 왕, 조선시대 왕 일각을 보면 굉장히 빡빡해요. 자는 시간이 한 4시간밖에 못 자던데. 네,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예전에 조선시대 때 태어났다면 저는 이제 20대 때 죽었겠지. 그렇게 빨리 죽어요? 아, 20대 그러게요. 때 저 맹장 수술을 했거든요. 네. 신기하다. 20대 때 맹장 수술을 했단 말이야. 조선시대 때는 맹장 터지면 죽는 거잖아, 그냥. 살 수도 있죠. 그거 어떻게 살아? 침 놓고 할 텐데 이거 맹장 터지면 침 놓고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맹장 터지면 그냥 죽는 거야. 네? 웃기네. 이제 저는 이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었겠죠. 자, 이건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에 뭘 구하라는 거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라고 했습니다. 딱 봐도 이거 얼마쯤 되겠어요? 2루트 2 정도? 아니잖아. 4 정도 되겠다, 그죠? 4 된다는 거 딱 나오시나요, 여러분? 아니요. 전혀. 합성이지. 네. 얼마야? 2분의 루트 3. 땡? 2분의 루트 3. X 플러스 몇이죠?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지. 코사인. 맞지? 어어? 어허? 구간 보시면 딱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밥그릇 하나다, 그지? 원래 밥그릇 하나가 얼마야, 넓이가? 2요. 2지. 근데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2요. 그러니까 4겠죠? 어. 들어가 볼까요? 네? 아, 예? 네. 네. 밥그릇을 예쁘게 이제 딱 해놨기 때문에 잘 가시면 되겠습니다. 1, 2, 5, 7. 그래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나? 이거 빼기는 2까지다. 근데 그러게 넓이는 이게 그냥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의 도형의 넓이. 뭐 하시면 되죠 이거? 나누시면 되겠지. 그림을 친절하게 그려놨기 때문에 그냥 음수 양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때는 이제 음수 쪽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잖아. 이제 0에서 2까지는 양수 쪽이잖아. 그래서 뭐 하면 돼? 그냥 이거는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쉽죠? 4개 앞으로 뺀 다음에 얘는 뭐 하면 돼? 이렇게 바로 그냥 될 거 아니야? B도 뭐 마찬가지. 아까 앞에 거랑 똑같이 한 다음에 0에서 2까지 하시면 되지. 너무 쉽지 않습니까? 혹시나 문제를 못 풀까봐 그래프도 이렇게 예쁘게 그려준 거겠죠? 원래 같았으면 저 그래프 안 주고 해봐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지? 1261번 Y 이거와 Y축 및 직선 Y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것이오 입니다. 할게요. 얘는 한번 보시면 Y축 및 Y는 2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해서 이 X축이랑 보통 X의 구간으로 주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죠. Y축이랑 Y의 구간을 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걸 하라는 소리예요? 인테그랄에서 Y의 범위로 인테그랄에서 Y 범위로 DY를 하라는 소리고요. 그죠? 그리고
원래 여기는 이제 fx였을 때는 fx dx. 근데 y 범위니까 뭐겠어요? fy dy가 돼야 되겠지. 맞지?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거야. fy dy는 이라는 말은 x는 fy 꼴로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여기서 x는을 하시면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인테그랄 y는 2, 그리고 얘가 0 되는 점 한번 찾아볼 건데, y절편을 잠깐만. 네, y축 및 2니까 y절편 찾아보시면 x에다가 0 집어넣어 보시면 되죠. x에 0 집어넣으면 y는 1이지. 되나? 아하. 그럼 y는 1, 1에서부터 2까지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예쁘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1 빼기 y 이렇게 될 거니까 음수 쪽에 있겠어요? 양수 쪽에 있겠어요? 네? 아니. 네? 1에서 2까지 얘가 인테그랄을 하면 음수가 나오겠어요? 양수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요? 계산해요 머리로. 뭐라고요? 머리로 계산하라고요. 이거 그림 그릴 수 있냐 얘들아? 이거? Y로 되는 거요? 네, x는 y 빼기 1. 네. 어떻게 그리죠? 빰빰빰 하죠, 그죠? 근데 Y를 X축으로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Y를 X축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죠. 근데 뭐 굳이 y에 관해서 나왔으니까 y축에다가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되죠? x는 빼기 1일 때 정근선 가질 것 같지? 네. 그치? 그쵸? 네. 잘 봐. 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y는 이라고 하면 원래는 이거잖아, 그지? 그쵸? 그래서 얘를 그리면 되지. 얘를 그리면 되죠. y는 x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빼기해서 정근선 맞을 거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아마. 그럼 점근선은 원함수로 추론해야 되는 거예요? y는 함수로요? 네. 뭐 여기는 y는 하기가 쉬워서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이거 하기가 힘들다면 그냥 요 함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추론해야겠지. 어떻게요? 우리 근데 그거 하잖아. 왜 x 방향으로 무한대로 보내고 빼기 무한대로 보내고 x가 그 분모가 0 됐을 때랑 이거 해보잖아. 그지? 0이 플러스로 갈 때 0이 마이너스로 갈 때 해보잖아. 똑같아. y 방향으로 이제 무한대로 보내고 빼기 무한대로 보내고 y가 0으로 갈 때 이거 추측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 띡띡띡 하고 뭐 정근선 있으면 쫙 그어놓고 그리면 되지. 이해하셨나요? 아무튼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가 여기가 1일 거야. 그럼 우리가 1에서부터 2까지는 이라는 말은 1에서부터 2까지다 라는 말은 이만큼을 뜻하는 것이고, 얘는 음수가 나오겠어요? 양수가 나오겠어요? 양수예요. 음수지? 왜? x가 음수잖아 이쪽은. 네. 이쪽에 x가 양수잖아. x가 음수인 부분이잖아. 음수값이 나올 거 아니야. 앞에 마이너스를 넓이를 구하라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넓이를 구하시오니까. 이해됐어요? 되세요? 되세요? 우리가 y는 fx 꼴에서 얘가 양수에 있냐 음수에 있냐는 뭘 보고 결정해? y 보고 결정하지. 맞지? y가 양수 쪽이면 얘가 양수다라고 하고 y가 음수면 음수다라고 하잖아. x, y 자리를 바꿨을 땐 뭘 보고 결정하겠어? x 보고 정해야지. x가 양수인 파트가 양수인 거고요. x가 음수인 파트가 음수인 거야. 되니? 이거 인테그랄 2에서 2까지를 하면 음수값이 나와야지. 됐지? 아하.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되고, 이제 이거 하시면 끝납니다.
적분 자체는 별로 안 어렵죠? 선생님 그러면요. 예. 막 1에서 정근선을 가지잖아요. 그럼 저 아래식에서 봤을 때 y한테 0 넣으면 안 되니까. 예, 맞아요. 0 y는 0 정근선이야. 넣었을 때 예. 이거 정근선이잖아. 아이씨. 그쵸? 예. y는 0 정근선. x도 그러면 그 정의가 안 되는 거니까 y에 0 넣었을 때. 네. 그래서 막 1에서 그거라는 거죠? 예, 맞아요. 대박인데. 되겠죠?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얘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잖아. 뭐 이걸 꼭 굳이 이거 그냥 저렇게 해야 돼? 그냥 우리 알고 있는 함수가 y는 x분의 1이 있으니까 요거 구해가지고 요만큼 넓이 구한 다음에 요 사각형에서 얘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함수에서는 조게 되지. 그죠? 요 사각형에서 요거 인테그랄 한 거 빼면 되잖아. 그지? 요렇게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도 쉽고 x는 도 쉽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지만 어떤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x는 또는 y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복잡하거나. 그래서 x는으로 정리하기 쉬운 녀석이 이렇게 나오시면 걔에 대한 인테그랄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죠. x가 자리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됐어요? 무조건 다 y는으로 다 바꿔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함수 주어진 함수에 따라. 그래서 x는이 쉽다면 x는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얘로 인테그랄 한다. 그거 이제 이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넓이 구하시면 되겠지. 됐어요? 1265번 한번 넣자. 이거와 얘는 뭐지? y는 빼기 이거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입니다. 해볼까요? 갑니다. 아니요. 네? 갑니다. 자, 이거 기함수죠. 이거 뭐야? 기지? 밑에는 우, 위에는 기, 우, 기 하면 기, 그죠? 네. 약간 랩하는 것 같았지. 네. 근데 기함수. 기함수니까 당연히 만나는 것도 원점 대칭 모양. 그럼 우리는 이것만 구하시면 되겠다, 그지? 요 인테그랄만 구하시면 되겠다. 뭐 이거라든 저거라든 아무 상관은 없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인테그랄 하기 전에 만나는 전부터 한번 찾아보시면 이거랑 여기 같다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빼빼를 뿔뿔로 하시고 x로 나눠도 되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이 2니까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1이다 하고 101이다를 쉽게 찾으실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인테그랄은 뭐죠?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직선에서 곡선을 빼자. 직선에서 곡선을 빼자. 얘를 하시면 되겠지? 적분 불가능한 거 없죠 딱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가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뭐만 만들어주면 돼? 이거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잖아, 그지? 얘 예쁘게 ln으로 되겠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저거에서 2배 하면 되겠죠? 왼쪽 오른쪽 2개 있으니까. 기본 개념은 수투 개념이랑 뭐 유사하다. 기함수일 때 저렇게 하는 건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수투에서는 보통 뭘로 하나? 3차 같은 걸 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이렇게 하자. 이걸로 이제 많이 했던 건데, 이번에는 이제 그냥 기함수인 다른 어떤 그 특수함수
이건 준 겁니다. 다음 가볼까요? 1265번 했고요. 뒤로 넘어가자. 슬렁슬렁. 숙제 덜 하신 분들은 좀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해와보세요. 아시겠죠? 수요일 근데 할 게 너무 많으면 어떡해요? 할 게 너무 많으면요? 네, 어쩔 수 없어. 그렇긴 해. 학교 거 때문에 밀리는 거. 그러니까 자퇴를 할까요? 숙제를 위해. 학교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솔직히 많은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퇴를 하라고는 할 수 없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시간이 없어?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보고서 시간이 없어요. 3개 써야 돼. 그렇게 시간이 없냐고요. 이상하다. 진짜 보고서 저번에도 많다 하지 아니 않았어? 그니까 아니 보고서가 지금 진짜 지금 억울해요. 아니 쌓여 근데 있는 게 그게 몇 개였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는데 왜 보고서가 계속 쌓여 있는 거야. 쌤이 또 주니까. 아니 그냥 매 주마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매주 그거를 한 개씩 매주 조금씩 쓰면은 매주 한 개씩 제출해서 내야 되는데. 해결이 되는 한 개씩 그러니까 추가가 된단 말이잖아. 그렇게 바쁘다. 마포도 그래요. 항상 그러지 않고. 안 그렇지. 마포 안 그렇지. 그래도 좀 노력은 해야 되는. 막 얘네처럼 막 보고서 많이 쓰라고 하는 건 없지. 근데 어느 정도. 뭐 그냥 약간 세특으로 써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지? 그런 거 좀 내라 뭐 해가지고 이제 그거 내는 거죠? 아니 수행평. 그냥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도 보고서로 한대요. 그러니까 두 아니 과목 보고서 수행평가. 너무 좋아하시는. 무슨 과목이에요? 두 과목들이 다 그래요. 과학. 물리. 아하. 그왜 투를 했어요 그러게? 이게 무슨? 투를 몇 개 나는 거야? 얘 몇 개 한다고? 3개예요. 마포도 3개를 해요? 초인데. 마포는 다 해요. 아, 4개 하는구나. 나중이니까. 나중에 어이가 다 해야지. 너무 힘들어. 왜 그렇게 많이 하지? 근데 투 과목을 왜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저희도 알고 싶어요.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진로 과목이니까 좀 튀어볼까. 아니 투 과목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왜 많이 하지? 그나마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등급 따는 것들에 비하면 선녀죠. 옛날에 우리 같을 때는 투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반을 나눴어요. 그래서 투 과목은 하나만 선택해서 한 개만 듣는 거였어. 근데 니네는 왜 3개, 4개씩 하냐 이 말이지. 그리고 어차피 수능에서는 한 과목만 선택해서 쓸 건데 아 그니까요. 왜 그렇게 4개를 다 듣게 하지? 그쵸? 이거 우리나라도 이상한 거 같죠? 그걸 알 수가 없네. 왜 한 개 선택이었는데 왜 늘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네. 저희 나라가 좀 이상한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딱히 가산점을 주는 것 같진 않은데 수시 쓸 때 조금 적을 거리가 있다 정도이려나? 알 수가 없구나 얘들아. 뭐 어쩔 수 없죠. 까라면 까야지 뭐 어쩌겠어요. 잘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숙제 좀 어려워. 자 여러분, 원래 또 인생이 그런 겁니다. 빡빡해야 또 그게 또 인생 사는 맛 아니겠어요? 진짜 맛없어. 좀 그만 살고 싶은데 그 그만 그만 깜빡했어요. 인생이 너무 쉬우면 난이도가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야. 진짜 재밌을 것 진짜 같아요. 날로 먹고 싶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인생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저 게임으로 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인생이 너무 쉬워. 그럼 뭔 재미야?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금수저로 하다 말 거 아니야. 그치? 아 진짜 좋아요. 너무 재미없다 하고. 전혀. 그죠? 원래 인생의 난이도도 좀 있고 좀 약간 고난과 역경이 좀 있어야 그걸 또 헤쳐가는 맛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안 행복지 않아. 자, 이거 하시면 되죠? 이 문제는 요식 하나로 끝나겠다, 그지? 딱 보니까 4분의 파이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대칭 모양이니까 여기 4분의 파이까지 해서 코사인 사인 빼시면 이게 딱 두고 저 절반만큼의 넓이 2배 하시면은 또 양쪽의 넓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저거 인테그랄 한번 해보시고요. 대충 여기쯤 하면 예쁘겠다, 그죠? 뒤에 남은 90, 11, 12 해서 뭐 15 저거까지는 다음 시간에 완전 해보고
다음 시간 진도 나가고 남는 시간에 질문이랑 이런 거 좀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모의고사를 한번 또 학교로 한번 봐볼 텐데, 여러분 6월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수원수투. 오케이? 뭐 미적분이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감이 좀 있겠지. 걔 말고 수원수투 좀 슬렁슬렁 좀 보세요. 아시겠죠? 모자란 거? 오케이? 모자란 거 좀 슬렁슬렁 좀 보셔가지고 감을 조금 6월까지는 좀 살려가지고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 수고했다.